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유시민입니다.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처음에 출연한 걸로 기억이 나고, 제가 1주년 때 학생들 보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민지 이거 뭐야? 나 안 해. 질문에 대한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물어보기가 애매한 게 지금 이 문맥이 처음에 흘러가던 거랑 틀어진 거예요, 질문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뭐야? 이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여서. 첫 회 때 딘딘이 좀 사납게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녹화장 분위기가 좀 갑자기 싸해졌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즘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모범적인 학생이 됐더라고요, 딘딘이. 그리고 홍진경 씨가 좀 괜찮은 학생이더군요, 보면 볼수록. 좀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 또는 의견들 사이거든요. 출연자들 모두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굉장히 활기찬 교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또 1년쯤 됐을 때 학생들을 다시 한번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주제를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맞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보홍수의 시대에 어떻게 읽고 쓸 것인가. 진짜 이런 얘기 또 해서 정말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예,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지금 세상에서. 홍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강물에 물이 많아야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고기는 그대로인데 물만 너무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긴 더 힘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게다가 가짜뉴스는 그물에 독 양만 타는 거지. 요즘 왜 이 주제에 관한 게 이렇게 많지? 이거 너무 헷갈리는 얘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거 이해해야 되지? 라는 이슈가 있어요. 주로 어떤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NS를 할 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객관적인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 팔로우하면 자기가 쓴 칼럼도 그리고 자기가 읽었을 때 논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공유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정말 더욱 궁금하면 책을 사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SNS하고 책. 저도 완전 비슷해요. 야, 그 디지털의 첨단과 아날로그를 결합했네. 저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를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 글 같은 거 쓸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이제 신뢰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백과사전이야말로 최신의 그 정보가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이라든가 그 직업에서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비교적 근자에 나온 미디어 이용 시간 추인데요. 야, 그 텔레비전 많구나. 압도적인 건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네. 아직 그렇고. 네, 이제 고령층이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2010년하고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 인쇄 매체들은 좀 완연히 예. 떨어지는 느낌. 잡지는 진짜 저 많이 못 밑에서 받았어. 지금 못 올라오고 땅으로 깔고 있고요. 요즘 0.7. 되게 힘들대요. 예, 잡지가 저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이제 종이책이 주요한 미디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종이책은 이제는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느려요. 적합지 않은 미디어가 됐어요. 최근 나온 도서시장 통계를 보면 참고서, 교과서, 잡지 이런 거 빼고요.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책을 한 권도 1년 동안 안 읽은 국민 비율이 40%예요. 그럼 그분들이 대개 뭘로 시간을 보내냐 하면 텔레비전 아니면 너무 높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책을 안 읽는다고 해서 지식 습득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종이 신문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아예 신문 구독을 집에서 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죠. 모바일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오는데 신문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미 신문의- 세계 유명한 신문들 중에는 실제로 인쇄로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대단히 많잖아요. 많죠. 종이 신문에 나온 뉴스도 모바일로 봐버리잖아요. 그렇죠. 앱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종이 신문으로 뉴스를 접하는 거랑 인터넷이랑 접하는 게 받아들이는 개인한테는 좀 질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옛날에 종이 신문 볼 때는 이걸 넘기다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내가 관심 없는 분야였는데 맞아.
갑자기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런 걸 해? 약간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책이 주는 의미지. 요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은 거 뭐.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는 종류의 뉴스를 계속 찝어주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갖다 갑자기 발견하는 그 종이 신문의 재미?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이벤트의 가능성이 줄어들죠. 너무 나한테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삶이 오히려 단조로워져요. 맞아요. 재미는 훨씬 좁아져요. 네. 이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빨라지고 도달거리가 넓어지고요. 상호성이 강화됐어요. 각자가 정보를 소비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정보 제공 공급자로서 뭔가를 해요 또. 친구들한테 뭘 갈무리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유통시키는 거죠. 내가 어디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거는 정보를 생산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장 황당했던 가짜 뉴스가 이희호 여사랑 닥터드레랑 결혼식을 한다는. 누구라고? 뭐야? 반응이 다 이렇죠. 본거 같은 거. 아, 김대중 대통령. 네, 그 영부인이었던. 이호 여사님이 닥터들이 이어폰 사신 거 아니고요? 아니 결혼한다는 그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SNS에 가짜로 지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링크 걸고 막. 되게 유명한 사건. 이게 뭐예요? 자기가 뭐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마키아토에 침 뱉어가지고 서빙했다 뭐 이런 거를 지어낸 거예요. 가짜로 쓴 거예요? 예, 괜히 인종 갈등 같은 거를 일으켜 보려는. 이게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냥 SNS 돌아다녀요. 근데 언제 터지냐 하면 언론사 멀쩡한 언론사에서 이걸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덜 속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가짜 뉴스에 속아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혹시? 이라는 의심은 좀 하죠. 근데 그런 의심 없이 나도 진짜 속았다 했던 적은 없으세요? 아 근데 모르겠지. 진짜 속았으니까 지금도 속아 있겠지. 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속았던 기억이 없거든 한 번도. 그럼 한 번쯤은 속으셨겠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능력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어렵다. 그 일부러 저 제작진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구분해봐요.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로 4개를 하는데요. 네. 어느 게 진짜인지. 쉬울 것 같은데? 유인아 씨거 나왔잖아요. 우주에서 본 지구는 쥐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 3도 높습니다. 조금 뒤 300m 앞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화냐? 정답. 1번. 4번. 저도 4번. 진짜 앵커 목소리는 1번이에요. 아니 난 정말 일반일 것 같은 게 손석희 앵커가 저 말 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맞아요. 야, 이미 한번 어떤 얘기긴 해요. 저는 SNS에서 봤을 때 이거 실화냐 하시는 걸 봤어요. 이건 실화냐 같은데? 내 딸 아니에요. 내 딸. 내 딸 아니에요. 나도 네, 나도 완벽하게. 거기 한 표. 난 2번 이거 같은데. 확성기로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다 만든 목소리예요. 네? AI로. 그런 거 같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제보다 3도 높습니다 할 때 그 3자의 그 발음 보셨어요? 난 완전 이거. 기술 너무 대박. 왜냐면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의 능력으로 보면 얼굴도 만들잖아요. Well, here it's Obama, she and Obama stole my microphone. They took it to Kenya. 3,5 миллиардов они нам должны. 목소리 흉내 내는 것 정도는 금방 그 입력하면 그대로 분석해서 합성해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남을 속이고 돈을 뺏어먹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죠. 이게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영역이잖아요. 우리 경우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 제도의 정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각자가 텍스트의 진실성 여부 또 그것의 가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독해 능력,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우리들 각자가 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차이나는 클래스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평소에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좀 의견을 절충하고 좁혀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시민들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노하우를 길러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함께 뭘 좀 얻어 가셨으면 그렇게 응원합니다.